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은요, 뇌 속에서 우리에게 외쳐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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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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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더, 더, 더를 외치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혹시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도파민입니다. 네. 도파민은요, 뭔가 우리에게 의욕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해보자! 파이팅! 이렇게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의 역할을 4개로 추려본다면은 동기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의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주의력도 높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집중해가지고 무언가를 성취해내는데 이 도파민이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신체가 원활하게 부드럽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파킨슨병이거든요. 그래서 파킨슨병 걸린 환자들을 보면은 이게 몸의 움직임이 로봇처럼 되게 딱딱하게 딱딱딱딱 끊겨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시작할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걷기를 한다면 이 한 발을 내디딜 때 보통 정상적인 사람보다 그 시간이 훨씬 더 길게 걸려서 한 발을 겨우 딱 내딛게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 움직이던 몸을 멈추는 게 또 힘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몸이 계속 움직여지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파킨슨 질환이거든요. 그게 바로 도파민의 이 신체 움직임 조절 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은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지고 내가 이걸 멈추고 싶은데 안 멈춰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덜덜덜덜 떨리거나 뭔가 균형을 잃거나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 도파민에 대해서 했던 실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원숭이를 가지고 한 실험인데요. 이제 원숭이를 어떤 특수하게 제작된 우리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 켜지는 버튼이 있고요. 전구에 불이 안 켜지는 버튼이 있어요. 근데 전구에 불이 켜지는 버튼을 눌러야만 먹이가 떨어지는 그런 우리에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 그 사실을 알 리가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그 버튼을 한번 띵 눌러봤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뭐야? 하면서 또 막 돌아다니다가 또 우연히 다른 버튼을 눌렀는데 먹이가 쭉 떨어지네요. 오, 이거 뭐지? 먹이가 떨어졌네? 이러고 또 막 돌아다니다가 그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우연히 버튼을 누르는데 먹이가 또 떨어져요. 오, 이거 뭐지? 이러면은 얘가 이제 눈치를 드디어 채기 시작하는 거죠. 아,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떨어지는구나. 어떤 버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숭이의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시점을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보니까 처음에는요, 먹이가 떨어지는 걸 딱 본 순간에 도파민이 뿜뿜뿜 뿜어나요. 근데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도파민이 뇌에서 뿜어지는 시간이, 도파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전구가 켜진 다음에 먹이가 시간이 좀 지나야 나오거든요. 근데 먹이가 떨어지기도 전에 전구가 켜지자마자 이 원숭이의 뇌에서 도파민이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나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도 먹이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전구만 켜져도 도파민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은 뭔가 욕구가 충족됐을 때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내 욕구가 충족될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도파민 버튼을 누르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게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가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게 눈앞에 올 수도 있겠어. 이런 기대감이 생겼을 때 도파민 버튼이 눌리면서 뿜뿜뿜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것 때문에 되게 울고 웃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요. 사랑에 이 도파민이 참 되게 짓궂은 장난을 치게 돼요.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을 내가 첫눈에 반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데이트를 할 때는요. 처음에 몇 번 만날 때마다 설레고 두근두근대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이 사람이 나의 어떤 부분까지 오늘 받아줄 수 있을까? 진도를 어디까지 나갈까? 설레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오늘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도파민이 마구마구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남의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은 이제 내 여자친구를 만나면, 내 남자친구를 만나면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안 봐도 너무 뻔해진 상태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예측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기대감이라는 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겠죠. 그런 상태가 되면요.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게 돼요. 도파민이 나올 때 우리는 쾌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을 쾌락의 물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갈 수 있을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면 도파민 막 나오면은 쾌락의 중추가 건드려지니까 우리 몸속에서 막 즐거움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 전부터도 너무나 행복한 상태로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만나면 뭐 할지 너무 뻔하고 편한 상태가 됐어요. 그럼 만나기 전에 기대라는 게 있나요? 그냥 만나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편하고 좋기는 한데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뭔가 쾌감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좀 변한 것 같아. 예전이랑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처음에 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어. 그러면서 다른 사랑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죠. 네. 바로 그런, 사랑의 찬란한 순간과 시들어지는 순간, 이별과 또 다른 만남을 가져오는데, 이 도파민이라는 놈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도파민은요, 이 부분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도파민이 무언가를 내가 가지게 됐을 때, 어떤 관계에서도요, 나의 기대가 현실이 된다는 건 무언가를 내가 갖게 된다는 거, 획득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게 되면은 나의 쾌감이 높아지는 거, 쾌락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못 가지면은 그 쾌락의 정도, 그 기분 좋은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갖는다와 갖지 못한다. 이 정도로 구분이 된다고 하면은요, 이게 뭐 죽고 살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먼 조상, 우리의 그 세포 속에 남아있는 먼 조상들의 그 기억 속에는요, 이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를 갖는다와 갖지 못한다가요, 단순히 뭐 가지면 좋고 못 가지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걸 구하지 못해서 내가 죽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뭐, 나 지금 햄버거 먹고 싶은데, 근데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못 먹으면은 그냥 마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뭐라도 먹고 싶어. 근데 음식을 다행히 구했어요. 그럼 먹고서 사는 거고, 배고파 먹고 싶어 하는데 아무것도 못 구해요. 계속해서. 그러면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은 원래 우리가 내가 나 먹고 싶어, 자고 싶어, 안전하고 싶어, 보호받고 싶어, 따뜻하게 입고 싶어, 이런 욕구들,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이런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움직여서 그 욕구를 채워서 생존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 우리 뇌에서 분비되기 시작한 신경 전달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없었다면은 인류는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배고파, 먹고 싶어 하는데 몰라 하면서, 도파민이 없으면 무기력 상태에 빠지잖아요. 아무런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사고와 판단 능력을 상실하잖아요.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 그냥 픽 쓰러져 죽게 되는 거죠. 다행히 도파민이 있기 때문에 배고파. 먹을 거 구하러 가자. 저기 가면 내가 사냥을 해서 먹을 수 있을 거야. 기대를 하고 그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그 예상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이게 바로 도파민의 원래의 기능이었던 거, 도파민의 존재 이유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유전자 속에, 세포 속에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그 도파민의 역할은 여전히 지금도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행위를 유발하는 거,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할 수 있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변한 거는 내가 어떤 걸 갖고 싶어. 어떤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걸 못 가졌어.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어.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달라진 부분인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도파민의 힘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파민 호르몬이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이죠.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지금 이 그림 속에 이 여성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름신이 내려서 열심히 지르고 있죠. 바로 그 지름신이 도파민이에요. 뭔가 앞에 어떤 게 보여요? 음식이 보여요? 물건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 그거 살 때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도 사게 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언젠간 쓸 거야. 나한테 필요할 거니까 미리 사두지. 지금 세일하잖아. 지금 여기 좋은 게 있잖아. 미리 사뒀다가 나중에 쓰면 되지? 이러면서 일단 다 쟁여 이러면서 막 사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나한테 필요할 때 그게 없으면은 안 되니까 원시인의 그 뇌로 볼 때는 지금 있을 때 얘를 쟁여놔야지. 지금 있을 때 이 고기를 쟁여놔야지. 지금 있을 때 이 과일을 내가 잔뜩 따다 놔야지. 나중에 거기 있으리란 법이 없잖아. 나중에 갔는데 없으면 나는 굶어 죽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은 무조건 다 쟁여놔야 돼. 이게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일단 쟁여놔. 이거 나중에 언제 쓸 거야. 이게 필요하지. 언젠간 필요하지. 이러면서 계속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불러요. 그런데도 내 앞에 음식이 있으면은 일단 먹어서 쟁여놔. 일단 몸에 비축해놔. 나중에 못 먹게 되면 어떡해. 그때 꺼내 써야지. 일단 먹어. 이런 식으로 도파민의 회로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독을 일으키는 길로 들어서게 되기도 해요. 약 중에는요, 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이 있어요. 그게 주된 기능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런 기능도 하게 된 약인 거죠. 네, 그 약을 한번, 어디가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도파민 버튼을 눌러서 도파민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기대하고 예상하고 그래서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내 쾌락이 충족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뇌는 그 상황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때 그 약 먹으니까 내가 뭐 별다르게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도파민이 쉽게 나오던데 그 약 또 먹자 뇌에서 신호를 보내요. 그럼 우리가 또 나 그 약도 먹을까 하면서 약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야, 도파민 좀 나왔으면 좋겠어. 나 쾌락을 느끼고 싶어. 요새 즐거운 게 없어. 그러면 또 맞아. 그 약만 먹으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 약 먹자. 뇌에서 또 신호를 보내요. 그럼 그 약을 먹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약을 끊을 수 없게 되는 약물의 중독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약들뿐만 아니라 중독을 일으키는 다양한 것들이 다 이 도파민을 뿜어내게 하는 이 기전을 통해서 그 중독이 점점점 심해지게 되는 거고, 그 중독을 끊기가 어려운 이유도 이 도파민이 가져다주는 쾌락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독 어떤 게 있나요? 흡연도 중독이잖아요. 그리고 술, 알코올 중독
네. 이런 중독들이 끊기 어려운 게 바로 그 물질들이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를 해서 극도의 쾌락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중독이라는 거, 약물 중독이든 흡연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결국은 우리 몸을 해치는 것들이죠. 우리의 건강을, 우리 몸속의 모든 장기들, 세포들, 조직들을 망가뜨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이 주는 쾌락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이 중독에 빠지기 전에 원래 도파민의 버튼을 누르던 것들, 그걸 통해서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는 경험들을 늘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의 전달 경로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우리 뇌가 또 나와 있죠. 지금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도파민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도파민이 나와서 전달이 되는 경로가 세 개가 있어요. 도파민이 3개의 길을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각각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라색을 볼게요. 빨간색부터 보는 게 이야기의 흐름이 더 맞겠네요. 빨간색부터 볼게요. 빨간색 지금 여기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변형계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뇌 변형계 경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상 기능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경로가 바로 이 중독에 빠지게 하는 우리에게 쾌락의 버튼을 계속 눌러주는 그 경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데니얼이라는 작가는 욕망회로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네, 이 욕망의 회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 기대가 충족될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실제로 그 기대가 충족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활성화되는데 어쩌다가 여기에 그런 작용이 없이도 이 버튼을 눌러주는 약물을 경험하게 되거나 담배나 술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제 뭐 그렇게 힘들게 버튼을 눌러 약만 먹으면 되는데 담배만 피우면 되는데 술만 마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욕망의 회로가 중독의 늪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이 도파민의 회로가 바로 이 보라색의 회로예요. 보라색의 회로는 여기가 이 전두엽 쪽이죠. 우리 이마에 있는 쪽. 전두엽 껍데기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뇌 피질 경로에, 피질이 껍데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껍데기로 전달되는 경로예요. 그래서 이 경로로 도파민이 가면서 하는 역할은요. 도파민이 뭔가 집중력도 높여주고 기억력도 높여주고 우리가 파이팅에서 어떤 성취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보라색의 회로를 통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 회로에 힘을 더 실어주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 욕망 회로, 중독의 늪으로 점점 빠지고 있는 이 욕망 회로를 좀 자제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를 이 데니얼은 도파민 통제 회로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책도 재미있습니다. 천재인가 미치 광희인가 도파민형 인간. 이 책도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도파민 통제 회로를 강화하는 그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이 욕망 회로를 조절하라고 이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파민 통제 회로에서 하는 역할이 무언가 계획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대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 기대가 충족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도움이 될까 의사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충동이 일어요. 어떤 욕망이 생겼어요. 그럴 때 이 중뇌 피질 경로, 도파민 통제 회로를 활성화시키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욕망이 딱 일었을 때 잠깐 멈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이거 사고 싶어 하면은 전에는 바로 샀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너무 지름신이 자주 강림하셔서 제가 만든 방법이요. 이거 사고 싶어. 이건 꼭 사야 돼. 이건 꼭 필요한 거야. 그런 것도요. 장바구니에 담아 놓어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다음에 적어도 하루 이상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장바구니를 열어보고 그때도 이건 진짜 필요해 하면 사고 그게 아니면 안 사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필요해. 그때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그 사고 싶은 거 꾹 누르고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놔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장바구니를 보면은 대부분은 내가 이걸 왜 여기다 넣어놨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도파민 통제 회로를 통해서 욕망 회로를 조절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 많이 쓰고 있지 않나요? 저마다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있죠. 파란색은 흑질 선조체 경로라고 해서요. 이 부분이 이제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해주고 기분을 조절하고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갖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도파민 경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파킨슨 병 같은 그런 병에 걸리고 그렇게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도파민의 노예인가요? 아니면 도파민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도파민의 노예가 될 때가 있어요. 자주 있어요. 지름신이 너무 자주 강림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도파민의 노예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기 사진의 여성을 보세요. 지금 이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여성의 앞에는 친구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친구가 뭐라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나요? 눈에 초점이 풀린 걸 보니까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표정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아, 나 지금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현재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 난 좀 이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떤 미래에 기대를 하고 꿈을 꾼다는 거는요. 지금 현재 상태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워지는 좀 더 좋은 상태, 더 완벽한 상태를 꿈꾸면서 기대를 하고 또 그 미래를 상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몸을 빠져나가서 저 먼 미래로 가 있게 되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도파민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현재 내 앞에서 말을 하는 이 친구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이 공간의 느낌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이 내 앞에 놓여있는 신선한 화분의 이 초록을 느끼고 신선한 냄새, 향기를 느끼면서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면은 지금 현재로 내가 충분히 충만스러운 상태라면 그런 상태라면 내가 무언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에 매달려서 딴청을 피우고 있을 새가 없겠죠. 지금 여기가 만족스럽고 지금 여기가 너무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다면요. 네. 그래서 도파민의 노예가 되는 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도파민의 노예가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아로마 세라피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정말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주 멀리 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바라는 그런 우리를
이 현실로 데리고 오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향기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에센셜 오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향기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로마 세라피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고요. 이 속에서 충만함을 느껴 나서 우리가 도파민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